안녕하세요. 궁금한 채널이라고 지금 현재는 유튜버의 제 거의 브이로그 식으로 올리고, 그리고 생활에 유용한 뭐 이런 것들을 좀 올리는데요. 많이 저조합니다. 그래도 제가 즐거워서 좋아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마스크 쓰고 말씀드리 죄송한데요. 오늘은 주변에서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이 있어요. 저보다 제가 지금 40대 중후반이니까 저보다 한참 어리신 동생분들하고, 아니면 저 또래나 아니면 저보다 나이가 좀 많으신 형님들도 이제 보통 직장 생활을 하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분들이. 근데 이제 나이가 지금 어리신 분들은 뭐 아직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있지만, 그래서 뭔가 좀 배워보고 싶긴 한데 자기가 정하지를 못해요. 그러니 주변에 뭐 자기 지인이 뭐 무엇을 한다면 뭐 아무래도 그쪽으로 쓸릴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겨울일 이 난방 쪽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궁금해 하세요. 이걸 또 하고 싶다고 하시고, 배워보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 생각을 해요. 저 지인들 말고도. 그래서 지금 난방 쪽 오늘 말씀드리지만, 이 면허나 자격, 예를 들어서 난방일을 하면 뭐였죠? 따뜻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일이잖아요. 집안의 난방에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보일러가 있겠고요. 뭐 상가나 이런 곳은 뭐 온수기가 있겠고요. 그리고 뭐 방바닥 밑에 깔려 있는 따뜻한 물이 지나다니는 배관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다루는 일인데요. 근데 이게 우리가 흔히 쉽게 조금 생각을 하세요. 일을 배워서 자격증을 따면 나도 일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의 차이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모든 일에는 자격증이 있고요, 면허증이 있어요. 근데 자격증이라는 거를 취득을 했다 하더라도 그 관련된 일을 뭐 직접 자기가 시공을 하거나 뭐 공사 마찬가지 같은 말이겠지만 그렇게 바로 할 수는 없어요. 특히 이 난방 분야는, 특히 이 보일러, 아직까지 지금 자동차는 이제 화석연료를 없애고 전기차 시대로 이제 가고 있잖아요. 아직까지는 뭐 좀 미흡하지만. 근데 이 가정용 난방을 책임지는 보일러, 특히 이제 가스 보일러, 도시가스라는 그런 연료도 지금 우리나라에 보급이 안 된 가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집들은 기름 보일러라든지 뭐 여러 가지 보일러가 있잖아요. LPG 가스 보일러, 예전에 한참 유행했던 심야 전기 보일러. 근데 심야 전기 보일러는 그렇게 효율도 좋지 않고, 그리고 너무 좀 금액이 쌀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나오죠. 시설비도 비싸고 유지비도 비싸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제 그거를 앞으로는 이제 사용하지 못하게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저도 지금 이게 현업에 이쪽 일을 하고 있지만, 이거에 관한 법 개정이나 아니면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몰라요. 저도 그래서 가스안전교육원 교수님들한테 가끔 전화를 해서 여쭤보는 그런 방법이 가장 빨라요. 누가 그러더라, 다녀보니 누가 그러더라, 이런 거 아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자격이나 이런 예를 들어서 보일러를 배우고 싶다, 이런 난방 쪽으로 배우고 싶다, 그래서 나는 보일러 설치하는 거 몰라,
이걸 배우고 싶어요. 그럼 배우는 건 좋아요. 배울 수 있죠, 누구나.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취직을 하던 뭐 아니면 자기가 사업체를 이게 설비는 뭐 글쎄요, 무슨 뭐 브랜드 대리점을 하거나 뭐 이러면은 좀 돈이 많이 들겠죠. 자본력이 많아야 돼요. 대리점을 하게 되면 이제 본사에다가 어느 정도 원하는 돈을 주고 이제 그 보일러 고장에 대한 AS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을 자기네가 이제 AS권을 다 맡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권한을 받고요. 그리고 이제 보일러도 제조사에서 뭐 한 달이면 한 달 정해놓은 그 주기마다 물량을 받아야 돼요. 뭐 1000대면 1000대 이런 식으로. 돈이 없으신 분들은, 저같이 없으신 분들은 부담스럽죠. 근데 손재주가 좀 어렸을 때부터 있으셨고 막 어떤 뭐 기계 기능 기술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은 뭐 난방 관련 설비 사무실을 창업하시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지금 이게 지금 그래요. 보일러 하나를 교체하는데 뭐 크게 그렇게 신경을 크게 안 둬요. 왜냐면 에어컨, 그러니까 이게 대조되는 게 에어컨이잖아요. 보일러는 겨울, 여름은 에어컨, 그죠? 시원하게 하고 따뜻하게 하고 이런 거잖아요. 물론 에어컨도 뭐 요즘에 뭐 실외기 관리를 잘못해서 화재가 나는 경우도 있고 위험한 물건이긴 해요. 그런데 지금 사고 사례나 이런 걸 봤을 때 에어컨으로 인해서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가 아주 없을까요? 뭐 많지는 않아요. 거의 뭐 저희가 접해보지도 못했어요. 이런 언론에서. 근데 보일러로 인해서 사망하신 분들은 많아요. 근데 그게 보일러에는 두 종류, 여러 가지 가스가 발생하죠. 필요로도 하고요. 그게 뭐냐면 뭐 도시가스를 사용하신다면은 뭐 해당 지역 도시가스에서 취급하는 그 가스들, 우리가 가장 흔히 알고 있는 뭐 LNG, 뭐 그렇죠? 뭐 이런 가스를 주로 사용하잖아요. 그렇지 않은 뭐 도시가스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문제는 가스보일러는 에너지, 연료원이 가스잖아요. 가스 말 그대로. 그런데 그 가스가 설치가 잘못되거나 관리가 잘못됐을 때 누출이 된다 이거죠. 가스가. 그러면 일단 그런 LPG나 LNG 이런 연료로 인한 사고는 이 누출로 인한 단지 누출이 돼서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는 없죠. 그런 가스는 누출이 됐을 때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이제 화재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게 위험한 거고 대형 사고죠. 그러니까 한번 발생하면 대형 사고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LNG, 그러니까 도시가스 사고는 없습니다. 그 가스안전교육원에서 교육을 그렇게 받았고요. 근데 LPG 사고는 종종 있었어요. 안전한 거죠. 뭐 일단 안전하게 각 지역 도시가스에서 관리를 하시고 있다는 거고, 그런 것들을 일단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게 어차피 보일러를 배우시고 난방일을 배우시려면 자격을 취득하셔야 되고 뭐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쉽게 한번 제가 말씀 드려볼게요. 만약에 내가 저 보일러 설치하는 거 배우고 싶어요,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지금 확실하진 않은데 분명히 바뀔 거예요. 왜냐면 요즘에 보일러는 연통에서 가스가 연소가 되고 배출되는 이제 여러 가스들 배출되는 여러 가지 유해 가스들이 있죠. 밖으로 뭐 일산화탄소라든지 뭐
대표적인 거죠. 많이 죽는 거, 많이 사망하는 경우가 그건데, 그래서 이 보일러는 이 가스, 이 두 군데 기관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한데, 가스 보일러를 설치하려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관련 자격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자격증이 그러니까 저는 뭐 산업기사, 기사 이런 거는 말 안 할게요. 기능사, 우리가 흔히 뭐 누구나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래 누구나 할 수 있는 자격증도 있습니다. 요런 거를 일단 취득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 때 같은 경우에만 해도 기능사 자격증 하나 취득하려면 최소 1년이란 시간을 그때는 직업훈련원이라고 표현했지만 지금 그런 표현을 안 하죠. 하여튼 직업훈련원에서 최소 1년 과정을 거기서 먹고 자고 살고 해야 그 관련, 그 제가 지망한 관련 기능사 자격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시험을 봐야죠. 거기서도 1년 동안 연습하고, 그렇게 해서 달랑 기능사 자격증 하나 얻어요. 1년 고생해서. 그래서 이 보일러를 설치하고 취급하려면 어떠한 정말 그 복잡한 과정이 있냐면,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요, 가장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이게, 그러니까 보일러 시공을 하기 위한 면허를 얻기 위한 그런 자격증 중에서 좀 가장 까다로운 자격증이 하필이면 저는 뭐 대충 이렇게 배관기능사라는 자격을 1년간 그 훈련원에서 자고 먹고 취득을 했어요. 아주 오래 전에. 근데 그때만 해도 그 군 소령 출신의 사감님이 계셨고요. 왜냐면 거기 기숙사가 있잖아요. 자고 먹고 해야 되니까. 완전 군대식. 저도 군대를 갔다 왔죠. 그러니까 저는 생각해보니까 군대를 2번 간 것 같아요. 여기서 1년을 정말 힘들게 지냈어요. 자다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이 뭐 새벽에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다가 걸렸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전원 집합, 새벽 3시간, 4시간, 2시간 그런 거 짤 없어요. 집합해서 군대로 따지면 연병장이죠. 그 직업 학교로 따지면 이제 운동장이겠죠. 운동장 뭐 쪼그러뛰기 뭐 한 300회, 예를 들어서 뭐 죄송합니다, 오리걸음 뭐 일단 미치는 거죠. 뭐 그런 거 다 겪으면서 달랑 이거. 근데 이 배관이요, 정말 한 우물만 파면 돈 많이 버는 그쪽 분야예요. 지금 배관사라고는 하는데 저는 뒤에 글쎄 굳이 사자까지 붙이는 게 좀 웃겨요. 배관 공이 맞죠. 기능이니까. 이게 기능사잖아요, 그죠? 기술사면 몰라. 기술 뭐 이런 관련된 거. 배관 공이 맞고요. 저도 배관이지만 전 배관 공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배관사, 의사, 판사 막 이러니까 사자 막 서로 붙이는 것 같아요. 용접사, 뭐 배관사, 무슨 사 막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배관공이 맞고요. 그리고 또 자기들은 그래요. 일 잘하시는 분들은 기공, 갓 들어온 사람은 조공, 거기에 또 공을 붙여. 그럼 기사 이렇게 붙여야 되는 거 아닌가? 야, 이거는 뭘 이렇게 헐뜯거나 뭐 아니 깎아내리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 일을 하는데 그럴 일이 없잖아요. 저는 이제 그렇다 이거고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거. 자, 저 말이 자꾸 새는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제가 보일러를 배우고 싶다, 아니면 보일러 관련 창업을 하고 싶다, 근데 대리점을 하기에는 돈이 없다. 그래서 배우더라도 일단은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뭐 작은 사무실을 얻어서 뭐 이렇게 이런 난방에 관련된
자격을 따고 면허를 내고 싶다 했을 때는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이 국가기술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지금처럼 배관, 아니면 가스 기능사, 배관 기능사, 그리고 보일러 기능사라고 옛날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명칭이 바뀌었어요. 에너지 관리 기능사. 대표적으로 이런 자격증, 그러니까 국가 기술 자격증인데 기능사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있다고 해서 현장에서 막 시공을 할 수는 없어요. 큰일 나요. 그럼 대신에 이런 경우는 있죠. 만약에 이런 자격을 땄을 때 어디 회사에 취직을 하면 그 회사에 뭐 선임을 하든 부선임을 할 수는 있어요. 그 기기, 가스나 그 소방, 배관에 관련된 그 책임을 맡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나 현장에서 직접 설치하고 시공하는 그런 일은 못해요. 불법이에요. 위법. 벌금도 굉장히 셉니다. 그리고 벌금만 센 게 아니에요. 한번 알아보세요. 굉장히 세. 왜냐? 이거는 사람 목숨이 유일하게 가정 내의 가전제품에서 사람을 사망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보일러. 이거 설치를 잘못했다가는요, 그냥 인생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설치를 조금 잘못해서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일산화탄소로 인해서 다 사망을 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끝나는 거예요. 제가 다 잘못이라. 그래서 가스안전공사에서도 굉장한 교육과, 그리고 각 시청, 그 지자체에서도 면허 이런 거를 좀 굉장히 좀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자격증 하나 따세요. 정말 좀 전문적으로 따시고 싶으면 가스 기능사나 아니면 에너지 관리 기능사, 배관 기능사. 근데 배관 기능사는 조금 이 면허 내는데 좀 어려움이 한 가지가 있어요. 걔네들보다는. 그래도 돼요. 그런데 가스든 배관이든 이 실기시험은요 거의 다 비슷해요. 저희도 배관이지만 시험 볼 때는요 그 도면을 주잖아요. 그럼 용접도 해야 되고요, 절단도 해야 되고요, 다 해요. 그리고 1년 중에 이 배관은요 6개월이 거의 용접을 배워요. 용접. 그렇다고 아크만 배우냐? 그렇지 않아요. 다 배워요. 티그,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우리 흔히 말하는 전기 용접, 가스 용접, CO2 용접, 알곤 용접, 티그에 속하겠죠. 그런 특수 용접에 속하겠죠. 그런 것들은. 예. 그런 것도 다 배울 수 있고요. 그걸 배워야 또 시험을 볼 수 있으니까. 대신에 용접 기능사는 따로 있어요. 용접 기능사는 용접만 해요. 1년 동안. 배관 기능사는 도면을 가지고 배관을 만들어서 저희가 배관 용접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그런 시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용접도 저희는 인정을 좀 해줘요. 이 산업체에서는. 저도 그걸로 예전에 어렸을 때 좀 인정 받은 적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자격증을 따시는데, 지금은 이제 가스나 이런 배관이나 아까 말했던 소방은 아니고, 소방은 이거랑 관계없어요. 난방하고. 에너지 관리 기능사. 이것들은 오래 걸립니다. 취득이. 최소 6개월 내지는 1년에서 2년이 걸려요.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속성 자격증을 하나 만들었어. 왜냐면 이 보일러 난방일이 쉽지 않아요. 설비일이. 젊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 자격증을 일단 따야 되잖아요. 그래서 온수 온돌 기능사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국가 자격증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속성 자격증이에요. 빨리 딸 수 있어요. 며칠이면 따요. 빠르면 이틀. 대신 돈을 어느 정도 줘야겠죠. 한 2-30만원 내지는 3-40만원 내면 속성으로 하루 가르쳐주고 하루 딸 수 있게 그렇게 해줍니다. 왜냐면은 이 온수보일러 양성 을 위해서, 시공자. 그래서
그런 자격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빨리 하고 싶다 그러면 온수온돌 기능사라는 자격증을 알아보셔가지고 그 자격증을 따요. 이거랑 똑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근데 대신에 제가 말씀드렸던 가스나 배관이나 뭐 모든 자격증은 필기를 붙고 그 다음에 실기를 봐요. 근데 그 속성 자격증 온수온돌 기능사라는 자격증은요 필기가 없습니다. 그냥 실기만 봐요. 그래서 빨리 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일단은 따 놓으시고, 그거든 뭐든 뭐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서 더 따고 싶다 그러면 가스, 에너지 관리사, 배관 이런 걸 따셔야죠. 근데 나 빨리 하고 싶어. 그럴 때는 그 온수온돌 기능사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똑같아요. 대신에 이제 빨리 취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자, 그래서 딱 일단 합격을 했어요. 기분 좋죠. 이런 게 딱 나오면. 자, 그럼 이게 나왔으니까 이제 보일러 설치하러 가야지? 안 돼요. 몇 천만 원에 진짜 몇 년 살아요. 걸리면. 이거를 따시고 뭘 해야 되냐면, 전 지금 일단은 제 두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일단은 창업 쪽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조그만 설비 사무실을 하고 싶어요. 뭐 내가 뭐 보일러도 하고 싶고 누수도 하고 싶고 뭐 배관도 좀 만지고 싶고 이렇다. 그러면은 일단은 제가 온수온돌 기능사는 일단은 빨리 딸 수 있는 그 속성 자격증이라고 말씀드렸고,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일단 배관 자격증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배관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이 보일러를 만지시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배관 자격증과 그리고 사업장, 뭐 규모는 상관없어요. 사업장, 그러니까 가게, 그리고 의무 장비가 있습니다. 장비. 그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기밀 시험기, 그리고 자기 압력 기록계, 그리고 가스 검출기, 요 세 개를 준비를 하셔서 그거를 사진을 찍으셔야 돼요. 사진을 찍으시고 다 세 개를 자격증 소지하시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 임대 가게 자기 임대 계약서 있잖아요. 그거를 복사본을 가져가시고 그렇게 해서 지역 지자체 뭐 여기 충남 천안 같은 경우에는 시청에 건설과가 있거든요. 건설과로 가야 돼요. 가셔갖고 그 전에 맞습니다. 그렇게 건설과에 가셔갖고요. 자격증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기밀 시험기, 자기 압력 기록계, 그리고 가스 검출기, 누출 검출기, 요 세 개를 사셔야 돼요. 비싸요. 그것도. 그걸 사셔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서류, 그리고 이 사업장 사진도 찍어야 돼요. 가게 밖에 사진, 안에 사진. 그래서 그런 서류를 다 가지고 시청, 구청, 더 큰 도시에는 구청에 건설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지역은 건설과가 시청에 있습니다. 시청 건설과에 가서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난방시공 면허를 내려왔습니다. 제가 지금 창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보일러나 배관 관련된 뭐 말고도 여러 가지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 사업자 종목이 건설업으로 들어가요. 건설업. 그래서 건설업 사업자 증명서를 만들려면 이런 서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청에다 시청 건설과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서류를 내면 거기서 서류를 받죠. 그래서 거기서 작성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감이 있습니다. 거기는 담당자분이 다 해주세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검토를 하죠. 사진, 뭐 장비 다 보고 뭐 이렇게 한 다음에 최장 3주까지 기다리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보내세요. 돈도 좀 냅니다. 무슨 비해서. 그래서 이제 기다리다가 건설과에서 이 사람은 뭐 적절하다 그러면 뭘 내주냐면 이걸 내줘요.
자, 보이시나요? 이게 뭐냐면 건설업은 두 개가 있어요. 종합 건설업이 있고 저희처럼 전문 건설업이 있어요. 전문 건설업은 말 그대로 대학으로 따지면 종합 건설업은 유니버시티고 4년제고 전문 건설업은 칼리지예요. 2년제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 건설업 밑에 저희 전문 건설업이 있는 거예요. 종합 건설업이라는 게 뭐냐면 아파트 짓거나 막 이렇게 큰 이런 사업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걸 종합 건설업이고 그 밑에서 저희가 하청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아파트 치면 보일러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보일러만 들어가는 거 아니죠. 많죠. 그런 세세한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문 건설업이죠. 그래서 그래도 사업자에는 건설업으로 해야 됩니다. 무조건 보일러는 요거를 줘요. 아, 이 사람이 적합하다 그러면 시청 건설과에서 이거를 딱 발급해 줍니다. 그럼 이 안에 이렇게 돼 있고 여기 건설업 수첩 해가지고 뭐 이렇게 나와요. 여기 위 자는 뭐 건설업 기본법 몇 조에 따른 건설업자임을 증명합니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이걸 만들어 줘요. 그러면 이걸 갖고요. 일단은 빨리 사무실을 빨리 내야 되니까 이걸 갖고 이제 이거랑 자격증이랑 뭐 이렇게 갖고 이 사업 그 뭐죠? 임대 계약서랑 갖고 어딜 가냐면 세무서에 가요. 그래서 제출을 해서 이제 그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 거죠.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이 나옵니다. 네? 왜냐면 시청에서 허가를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저는 지금 배관으로 뭐를 등록했죠? 면허를? 이 면허가 이게 면허인데 이게 면허예요. 이건 자격증이고 이건 면허증이에요. 이거는 난방시공 면허증이에요. 난방시공은 뭐냐면 가스보일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보일러, 기름 보일러, 뭐 기타 많은 보일러들이 있죠. 그런 보일러를 난방시공업자들이 취급할 수 있는 거예요. 대신에 난방시공 저는 2종이거든요. 1종, 2종, 3종이 있어요. 근데 1종은 뭐 법인 뭐 이런 거예요. 저희는 이제 개인 사업자고 3종은 뭐 저는 2종을 했습니다. 근데 이 난방시공 자격증하고 면허를 받았다고 해서 보일러를 만질 수가 없어요. 웃기죠? 그리고 요거는 어디서 관리를 하는 기관이 있냐면 난방시공업은요 건설업 대한건설협회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수첩을 받자마자 받은 날로부터 뭐 기간 이내에 대한건설협회에서 의무 교육이 있어요. 하루짜리. 그거 받으셔야 돼요. 수료증이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저기 있어요. 수료증이에요. 수료증 건설협회. 그거 받지 않으면 그것도 벌금 500만 원이에요. 복잡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받으셔야 돼요. 그 건설 교육까지. 그럼 일단 나는 가게도 있고 기름 보일러 아니면 뭐 이게 솔직히 법으로 연관 지으면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가스 보일러는 다 만지지 못해도 가스 보일러에 연결되어 있는 배관은 다 만질 수 있어요. 이것만 있으면 뭐 분배기부터 난방 배관까지 다 만질 수 있어요. 근데 보일러는 못 만져요. 이거 있으면. 그래서 그러면 보일러를 이제 취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가스안전공사 쪽으로 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이제 시청에서 이걸 받았죠. 그러면 다시 이 두 개를 가지고 어디를 가느냐? 가스안전교육원에 가면은 그 교육이 있어요. 두 가지가 뭐냐면 5일짜리 이거가 어디 있냐면 그거 어디다 놨지 내가?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끊기면 안 되는데 죄송해요. 이렇게 이제 시청에서 그 건설과에서 당신은 됩니다 해서 이게 허가를 받았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요 어딜 가냐면 가스안전교육원에 일단 접수를 해야 돼요. 뭘 접수하냐, 이런 자격증을 또 따야 돼요. 이게 뭐냐면 가스안전관리 자격증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 과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온수보일러 시공자 과정이 있어요. 저가 그거고요. 전 5일짜리 받았고요. 그리고 그 온수보일러 관리자 자격증이 있어요. 그거는 15일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근데 뭐 저야 그냥 제가 몸으로 뛰는 사람이니까 온수보일러 시공자 교육 신청을 했고요. 신청 금액은 한 30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근데 그 날짜나 그 위치를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자기가 찍어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가서 받는 건데 이게 의외로 많아요. 이걸 받는 사람들이. 왜냐면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뭐 대리점이라고 칠게요. 뭐 대리점 사장이 이 자격을 따서 3종이면 설치할 수 있어요. 2종 뭐 그 이상이면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지금까지는 사장이 이게 있으면 그 직원은 시공을 할 수 있었어요. 사장이 책임을 지면 되니까. 근데 지금 보일러 사망사고가 많이 나니까 이 가스법은요 거의 매해 개정이 돼요. 더 힘들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시공자도 이걸 다 따야 된다. 그래서 뭐 사장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이걸 다 교육을 받아야 돼요. 5일짜리. 어쨌든 이걸 가지고 요거랑 뭐 서류 있어요. 가지고 가스안전교육원에 가시면 접수를 해놔야 돼요. 거기서 연락 뭐 며칠 날 어느 교육원으로 가세요. 갑니다. 거기서 멀리서 오신 분들은 거기 기숙사 이제 돈을 좀 또 내셔야 돼요. 사용을 하셔야 되고 뭐 자기 지역 교육원으로 가시면 그냥 출퇴근 하시는 거예요. 5일 동안. 그래서 이제 6명인가 이렇게 팀을 이뤄서 교육을 받다가 교육은 이제 강의실에서 받죠. 교수님들한테. 마지막 날에 시험을 또 봐요. 그때 팀을 짜요. 6명, 5명씩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교수님이 이렇게 도면을 주진 않지만 이렇게 좀 해놔요. 이렇게 만들어라. 그러면 이제 그거를 그 5명, 6명 팀이 만들어야 돼요. 뭐 한 명은 뭐 그 하다못해 우리 파이프 강관 파이프에다가 탭을 낸다고 그러죠. 나사산. 그것도 직접 작업을 해야 되고 거기다 테이프로 감아서 연결해서 용접도 하고 다 한 다음에 저 비밀 시험기로 밸브 압력을 테스트해서 압력이 세면 탈락, 세지 않으면 합격,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합격을 하면 이걸 주는 거예요. 가스 안전 관리 자격증. 그러면 나는 이제 난방시공도 닦고 뭐 배관도 있고 자격증 많아졌네? 보일러 할 수 있겠다. 안 돼요. 이걸 땄다고 해서 보일러 시공 안 됩니다. 큰일 나요. 이걸 따고요. 그러니까 저 이 창업 위주로 말한 겁니다. 내가 대표가 됐을 때 1년 6개월 안에 넘으면 안 돼요. 안에 2박 3일짜리 교육이 또 있어요. 이 시공자 그 시공 교육이. 그 교육을 마치고 나서 나야만이 이제 보일러 시공을 할 수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해를 땄죠. 그러면 또 해야 될 게 있어요. 다시 시청 건설과로 갑니다. 왜냐 처음에는 배관 자격증과 뭐 여러 서류를 내서 건설업 그 난방시공 수첩을 받았죠. 그래서 요 두 개로 가스안전교육원에 내서 이제 가스 자격증을 받았어요. 근데 보일러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면허를 받으려면 또 이거 하고요, 자격증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업장 잘못 말씀드렸어요. 난방시공에서 필요한 장비는 수압 테스터기예요. 수압 테스터기.
그걸 사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저거 기밀시험기, 자기압력 기록계, 가스 검출기, 요거는 이제 가스 면허를 낼 때 필요한